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난주에 좀 반등이 좀 안 나왔죠. 그렇게 생각보다는 안 나왔어요. 나름 좀 나오는 듯 했었는데, 뭐 금요일날 좀 나오긴 했지만, 금요일날 이제 미증시가 다시 한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날 이제 올랐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오히려 CPI가 안 나오면서 올랐는데, 그 부분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이제 다른 거 뉴스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1550포인트 정도를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앞전에서. 자, 1550포인트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자, 이걸 왜 지켜줬어야 되냐. 자, 이렇게 지켜줬었던 자리, 그리고 또 한 번 지켜줬던 자리. 근데 이걸 무너뜨리는 순간부터는 사실상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는 보여져요. 만 아무리 못해도 1500포인트까지는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언제부터 깼냐. 화요일부터 이미 깼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실상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졌어요. 자, 그리고 CPI가 나오면서, CPI가 나오자마자 CPI가 오후 9시 반에 나왔죠. 근데 이제 장이 이제 10시 반에 열리다 보니까, 한국 시간이에요. 10시 반에 열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된 상태로 이제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하느냐라고 봤었는데, 여기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우선 보여줬을 때 보면은 저가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 정도였었는데, 고가가 2.6%, 거의 5에서 6% 정도 올렸거든요, 하루 만에. 자, 이런 모습을 보였고, 이게 아무래도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사실 이게 영국 쪽 재료가 저는 크게 작용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날 보자마자 좀 설명을 뭐 영상으로 올릴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블로그에다가 좀 작성을 해 놨었고요. 자, 근데 저게 올라가는데 이제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 날 큰 폭으로 빠졌죠. 종가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 3%가 빠지면서 추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에요. 차라리 금요일 날 1500포인트 정도까지만 지켜줬더라면은, 이 정도까지 빠졌다면 다시 한번 이제 눌림 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상승 눌림, 자, 이런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자, 중요하게 봤었던 1500에서 지켜주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고로 지금 여러 시황들이나 상황들, 지표들을 봤을 때는, 자, 앞전에 있었던 1550포인트 이렇게 지켜줬던 자리들, 자, 오랫동안 지켜줬던 자리들을 이번에 여기서 깨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하방 가능성이 확실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라면은 지금 봐야 할 곳은 9700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 9800, 뭐 9700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를 깼을 때는 앞전에 고점으로 작용했던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좀 받았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거래량도 어느 정도 나왔었고 이 당시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 하락을 한다라면은 9,700, 9,800까지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장을 보게 되면은,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조금 앞전에 먼저 하락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좀 하락이 조금 좀 덜하긴 했어요. 미증시처럼 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근데 국장은 이번에 지켜줬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미 깨져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지켜줬던 21,050포인트 그리고 21,030포인트 정도. 자, 요 정도에서 지켜주어서 어떻게든 이 안에서 살려만 준다라면은 좀 다행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이미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난번에 이미 넘어놓은 상태예요, 국장은. 그래서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최악의 경우는 2000포인트까지도, 지난주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2000포인트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안 갔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못 버텨준다라면은 당연히 국장도 뭐 미증시도 다 무너진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겠죠. 자, 그러면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자, 지지했었고 2000에서 또 지지했었고 또 지지했었고 지지했었고, 뭐 이탈이 조금 나온 부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상승 후에 한번 또 지지하는 모습이 있었고, 2000포인트만큼은 정말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자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위치에서는 사실상 강하게 지지할 만한 위치가 없어요. 사실 강하게 그 전에 지지했었던 위치들은 여기였었죠. 자, 국장이 먼저 지지를 했었어야 되는 위치들이, 자, 고점이었고 고점이었고 지지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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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지지했었고, 근데 여기서 지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깬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하게 지지할 부분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를 깬 이후에는 그럼 여기를 지지를 할까라고 보여지지만 강한 지지선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그래서 크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눌리고 반등하고 이런 구간들이 있겠죠. 당연히 어쩌면 박스권처럼 옆으로 길 수도 있겠어요. 근데 좀 하단을 많이 깊게 본다라고 하면 2000포인트까지도 생각은 해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당장 다음 주는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금요일날 원체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진 만큼 월요일부터 국장은 좀 많이 빠진 상태로 시작을 할 거고, 개파락이 크지 않다라면은, 개파락이 만약에 뭐 1% 안쪽, 뭐 1.5% 안쪽이다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장 마감까지 더 밀리면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차라리 개파락이 막 3% 정도 밀리고 시작을 한다. 자, 그러면은 그걸 끌어올리는 힘은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대충 3%를 계산하게 되면은 한 이 정도 나와요. 2130에서 2150 요 구간이 나오거든요. 대충 3% 빼면은, 자, 요 정도가 나올 거라 봐요. 대충 20 곱하기 한 3 하면은 60에다가 60 빼면은 50, 좀 나오겠네요. 대충 요 구간이 이제 한 3% 정도 나올 텐데, 마이너스. 자, 여기서 출발을 한다라면은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해서 어쨌든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은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지지를 몇 번 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강해지느냐라고 보기는 좀 아직 어려워요. 자, 이제 나머지 내용은 이제 세계 시황을 보시면은 정말 이걸 지지하고서 다음 방향이 이제 상승으로 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내용들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뉴스를 좀 볼게요. 이거는 블로그에다가 전에 좀 작성을 해놨어요. 이때 새벽에 좀 작성을 했는데, CPI를 봤는데 CPI와 동일하지 않게 상승을 하는 나스닥이었죠. 그래가지고 나스닥 말고 그러면은 무슨 호재가 있을까 봤을 때, 그때 보니까 영국 감세안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 같이 엮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향후 있을 것들 말씀드릴게요. 자, 자, 우선 그게 있었죠. FOMC 의사록. 당연히 이거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달에 점도표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인데, 이 점도표에서 무슨 좋은 얘기를 했겠어요. 당연히 물가 내려갈 때까지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 2%까지 거의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뭐 약간 호재로 작용했었던 내용들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크게 작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의사록에 나왔던 것 중에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면은 지금 세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못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 다른 데에서 이제 이상한 잡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긴 했어요, 의사록에서. 자,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호재로 작용하진 않았고, 오히려 결국은 이렇게 매파적인 부분들 그냥 꾸준히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결국 CPI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CPI는 예상치가 이제 8.1%가 나왔었고, 자, 근데 예상치를 갖다가 상회한 8.2%가 나왔어요. 결국은 지난달 8.3에서 8.2로 내려오긴 했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지금 유가나 에너지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죠. 지난달만 해도 70불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었고, 거기에다가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200만 배럴을 갖다 감산하기로 돼 있죠. 자, 그 부분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쉽게 유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뭐 지수가 크게 빠질 때는 이제 침체라고 하면서 이제 좀 유가가 빠지긴 하는데, 지수가 조금만 올라오면은 굉장히 빠르게 유가가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지금 9월달 CPI가 저랬잖아요. 지금 10월인데 이 10월 CPI가 11월에 나오는데, 지금 10월달 동안에 에너지 부분에 상승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발표하는 CPI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8.2가 아니고 오히려 다시 또 8점 몇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 작년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작년 달 11월을 또 봐야 돼요. 작년 10월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인플레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작년 10월부터는. 자, 그래서 이 수치 자체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전달 대비로 이제 보는 것도 있어요. Y2Y가 아니고 이제 M2M으로 보는 게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무래도 올라오는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걸로 또다시 악재를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달 대비 다음 달 봤을 때는 그렇게 낮아지는 분위기는 아닐 거는 같아요. CPI나 PC나 이런 부분들이. 자, 그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요 수치 자체는 내려갈 수가 있어요. 요 수치. 왜? 작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작년 9월에서 작년 10월까지 조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똑같이만 나와도 오히려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와요, 숫자 자체는. 근데 실질적인 부분은 그렇진 않죠. 그랬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나와가지고 사실상 이제 하락을 하겠구나 해가지고 미증시 장전부터 좀 크게 하락을 했었어요.
자, 근데 요런 내용들이 좀 그날 한 오후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나왔고, 미증시가 시작하면서 왜 이게 오를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 자, 결국은 영국에서 추가 유턴설이에요. 그러니까 감세안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뭐 기본세율 감세, 고소득세 감세, 부동산 인지세 감세, 그리고 법인세 인상철회, 그리고 국민보험세 감세, 뭐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전에 하나를 철회했다고 했잖아요. 전부 다 철회한 게 아닌데 뉴스에선 전부 다 철회한 것처럼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제 한 가지를 그때는 했었어요. 그때 철회했었던 것이 이제 고소득자 이런 부분들 감세였죠. 근데 이번에 철회하는 게 철회할 것이다. 뭔가 추가로 뭐 또 하나 또 철회할 것이다라고 했었던 게 법인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어젠가 나왔죠. 자, 감세 정책도 유턴을 했다. 그러면서 재무장관도 이제 지금 잘라버렸죠. 자, 그래서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원래 이게 인상을 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인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원래 이대로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거를 없애버린 거거든요. 자, 트러스 총리가. 자, 근데 이거를 원래대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자, 요 부분 다시 살아났죠.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는 다음에 블로그에 좀 적기는 할 건데 내용들이 많아서 그냥 좀 가져올게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 처음에 트러스 총리가 얘기했었던 게 감세안, 그러니까 이제 돈을 뿌리겠다는 안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 소득세 부분에서는 기본세율 인하를 갖다가 20%에서 19%를 하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고소득자, 이게 부자감세예요. 그렇게 얘기 나왔었던 뉴스에서 보면 부자감세죠. 그게 이제 고소득자 기준인데, 자, 이 부분이 이제 45%에서 4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요거를 처음에 철회를 했었던 거예요. 부자감세를 철회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좀 지지난주인가 반응을 조금 했었죠. 자, 그랬었고 좀 숨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직. 그리고 부동산 인지세 부분. 자, 42.5만 파운드 이제 면세를 해주겠다. 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법인세 인상 이번에 철회한 거 추가 뭐 이제 유턴한다 이런 내용들 나온 기사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철회한 게 19%에서 25%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거를 트러스 총리가 이걸 철회를 했었는데 이거를 원래대로 그냥 25% 올리겠다. 자, 이러면서 자, 이거를 유턴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국민보험세, 이제 이거는 그 건강보험료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건보료인데 그냥 건보료 인상하는 부분을 갖다가 철회를 하겠다, 이게 있는데, 자, 지금 잘 보시면은 요거랑 고소득자랑 법인세는 지금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직 많아요.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는 그냥 냅두고 있는 상태예요, 트러스 총리는. 자, 그리고 부동산 인지세 이런 부분들 계속 돈 뿌리겠다는 거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건보료 부분, 자, 이것도 철회한 것도 다시 유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전부 다 끝나지가 않았다. 그래서 하나씩 돌려주면서, 그러니까 트러스 총리가 뭘 하고 있느냐, 눈치 보기라고 좀 보여져요. 지금 영국 국채를 보시면 알겠지만 또 금요일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국채 방향을 좀 보면서 하나씩 지금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막 한 5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한 2가지를 포기하고, 자, 여기서 좀 돌아서나 좀 보다가 또 아니면 또 하나 포기하고,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오히려 리스크로 보고 있어요. 자, 뭐냐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정책을 운영한다는 거는 시장을 보면서 하나씩 잘라내고 자기의 그 방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또 감세안을 갈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전체 국채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걸 잘라냈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 5가지를 다 잘라낸다고 해도 저는 이분이 있는 이상은 비슷한 영국 상황이 좋아지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5개 다 잘라내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우선 당장은 되게 좋아질 거예요, 시장 자체는. 5개를 우선 다 잘라내는 게 전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만에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빠진 걸로 알아요. 되게 힘들어 보여요, 지금. 자, 그래서 영국을 꾸준히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뉴욕 증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우리 장이 금요일날 좋은 다음에 미장이 좀 많이 빠졌죠. 다시 되돌림이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빠졌는데, 이때 나왔었던 게 기대 인플레이션, 그 어디죠? 무슨 미시건 대학인가? 미시건 아니다.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네요. 그 무슨 대학교에서 내놓는 거 있잖아요, 매달.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어디서 냈지? 찾아볼게요, 그냥. 미시건 맞는데 왜 아까 전 검색이 안 떴지?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한 소비자들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지수 우려가 커졌다. 뭐 이건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CPI가 안 좋았잖아요. 예상한 것보다 안 좋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월달 원유 부분, 에너지 부분 이런 게 다시 올라왔어요. 그나마 그게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줬는데 고작 0.1% 내린 상태예요. 근데 그거 에너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다음 달 CPI 안 봐도 뻔하죠.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갈 수밖에 없고 좋을 수가 없다고 봐요. 자, 10월 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1%로 전달 4.7%에 비해서 상승을 했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계속 에너지 부분은 보셔야 돼요. 에너지가 지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은 솔직히 없어요. 더 내려가봤자 잘 내려가봤자 70불대지 않을까 싶어요. WTI 기준. 자,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9%로 전달 대비 2.7%보다 올라갔어요. 자,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왜? 결국은 그나마 에너지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쭉 유지만 해줘도 지금 이제 굉장히 이걸 스티키하다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주택이나 이제 식음료, 자동차 쪽은 조금 빠지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얘네들은 한번 가격을 올리면은 잘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이나 이런 것까지 있을 동안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하나씩 재계약이 되면서 조금씩 내려오는 게 이제 겨우 조금 보이거든요. 요만큼. 자,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지표상 다 들어오려면은 거의 1년 가까이 걸린다. 주택 같은 경우에 비중도 워낙 크고 CPI를 갖다가 어우르는 그 비중 자체가 크죠. 그래서 그나마 또 큰 게 에너지였었는데 에너지를 잡아놨는데 그 에너지가 지금 올라가죠. 자, 얘네들은 천천히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긴 내려와요. 정말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정말 천천히 내려오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해볼 거는 솔직히 인플레이션 기대해볼 거는 1년 가까이 계속 걸릴 거다라는 부분은 확실해요. 근데 이제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솔직히 없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좀 확 돌아서려면은 수치상으로 확 돌아서는 걸 보려면은 지금 현재 수준의 인플레이션에서 유지하면서 적당히 간다라면은 이게 전년 대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이게 좀 있으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던 2월 달이 좀 있으면 다가와요. 내년 2월이면은. 자, 그때 2월을 생각해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기준에서 내년 2월을 보게 된다면은 이 상승폭은 8점 몇 %가 아니고 좀 떨어지는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치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뭐 이게 진짜로 꺾인 게 아닌데 그냥 수치상으로는 꺾여 보이는 그런 효과는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정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은 미국은 우선은 계속 이 상태로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좀 그 안에서 영국이 문제가 되면 이제 좀 큰 문제로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들 계속 주의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국채가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BOE, 그러니까 뱅크 오브 잉글랜드겠죠 뭐. 자, 그쪽에서 BOE에서 국채 매입을 하기로 했었어요. 매입을 하기로 해서 14일까지 이제 매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뭐 찌라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찌라시였어요. 결국은 뭐 월말까지 이제 국채 매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찌라시가 나왔는데 결국은 14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14일이면 끝났죠. 지금 16일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국채 지금 어차피 시장 안 돌아가니까 자, 이때까지 끝났어요. 결국은 월요일날 영국 국채 시간 보면 대충 오후 2시인가 이때부터 돌아가거든요. 이때부터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이때부터 국채가 말도 안 되게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국채가 영국 국채가 올라가고 그럼 파운드와는 떨어지고 파운드가 떨어지면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환율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요게 연쇄작용이에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은 영국 국채를 계속 보셔야 된다는 게 여기서 이제 한계가 나오고 여기서 또 만약에 어딘가가 이제 연기금 쪽에서 이제 반대 매매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한다. 영국 연기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거 있으면은 최악으로 가겠죠 또 한번. 자, 그래서 감세한 이슈에서 영국 국채 파운드와 흐름을 주목을 해야 된다. 자, 감세안을 갖다가 철회는 했어요. 두 개를. 뭐 감세 이런 부분들 철회를 했는데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더 철회를 해야 된다는 거고 뭐 재무장관 갈아엎긴 했지만 그 부분에서 더 철회를 하는지 좀 바꿔주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좀 영국이 좀 살아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11월 달은 75bp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죠. 이번 CPI만 만약에 예상한 바로 8.1%만 나왔다면은 솔직히 50bp까지 가능하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8.2예요. 거기다가 지금 다음 달 수치가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5bp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하다라고 좀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 결국은 봐야 되는 건 FOMC다 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지표가 나온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나올 만한 지표랑 모든 중요한 데이터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볼 수 있는 게 딱히 PCE예요. 뭐 연준에서 PCE를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데 이 PCE는 사실상 CPI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CPI가 0.1 정도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얘도 비슷하게 0.1 정도 안 좋게 예상치를 나올 수가 있어요. 예상치 대비해서. 근데 만약에 얘가 조금 더 잘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서 좀 단기 반등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크게 잘 나올 가능성은 없다. 고로 단기 반등 정도. 진짜 얘가 잘 나오면 단기 반등. 근데 얘는 비슷하게 나오니까 아무 이슈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요. 큰 이슈 없이 재료가 될 정도가 아닐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날린다면 남은 거는 FOMC예요. 이게 11월 2일인가? 언제죠? 날짜를 매번 보긴 하는데 보통 수목 이렇게 하니까 이때일 것 같아요. 2일, 3일 뭐 이때일 것 같은데 대충. 자, FOMC는 이때 진행이 되고 이때까지는 특별한 지표가 없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결국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실적. 자, 한국도 실적을 봐야 되는 건 확실해요. 왜냐면 국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 재료로 보는 거는 무조건 종목마다 전부 다 실적을 보시면 돼요.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 국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웬만큼 지금까지 막 서프라이즈를 냈던 회사들도 쇼크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삼전이나 다른 데들 보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왜? 환율. 한국은 기업들은 이제 환율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로 유지를 했었고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환율이 고환율 상태였어요. 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2분기 실적이 좀 나왔던 건데 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환율 타격을 받기 시작을 할 거고 4분기 뭐 모르죠. 환율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4분기도 환율 그렇게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 없어 보여요. 고로 3, 4분기 실적은 정말 이제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안에서 3, 4분기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 오히려 빛을 발할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막 100개 중에 막 80개가 실적이 안 좋은데 얘네는 왜 좋지 하면서 얘네들한테 갑자기 눈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실적 좋은 기업은 계속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반기는 결국은 실적으로 갈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미증시나 뭐 국장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증시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FOMC 전까지 사실상. 근데 생각해보면 매번 1분기, 2분기 지금 다 기억을 해보시면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서 지수를 견인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미국 실적을 또 같이 봐야 된다. 뭐 국장을 하시면은 미국 주식도 계속 같이 보시면서 다 보셔야 돼요. 17일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찰스 슈와브, 그리고 뱅크 오브 뉴욕 뭐 요 정도 있는데 뭐 그렇게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18일이 제일 커요. 제일 크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다가오는 것이 제일 커요. 넷플릭스. 언제는 이슈가 됐던 곳이죠. 넷플릭스가 실적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솔직히 힘들다 봐요. 저는 전에는 한번 드라마틱하게 뭐였죠? 드라마 하나가 넷플릭스가 하나 잡아가가지고 하나 한국 거 괜찮게 나면서 오히려 약간 유입된 케이스는 있는데 약간 어려운 부분은 좀 있어 보이고.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뭐 이 정도 있네요. 결국 넷플릭스 실적이 가장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9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죠. 테슬라죠. 그냥 테슬라 실적 잘 나올지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차량 인도 대수 이게 예상치에 부합하느냐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소비 기업인 뭐 있죠. 자, 소비재 업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비재 업체 P&G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소비가 감소를 했다? 근데 이게 좀 해석이 좀 어려운 게 소비자 그 구매력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사실 구매력 감소하면 이거 침체다라고 하면서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 기업이 떨어졌다 했을 때 이게 진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그게 나오는지 그거는 좀 궁금해요. 그래서 좀 보고는 싶어요. 얘네가 만약에 실적이 확 안 좋아져 버렸을 때 뭐 시장 전체가 갑자기 반등을 막 미친 듯이 한다. 요거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할 정도의 지표인가 얘네 실적이,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20일 날 언제나 맨날 그 미증시를 박살냈던 스냅이죠. 실적이 자주 안 좋게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거의 막 40%씩 막 뺐던 기억도 있고 얘네가. 자, 그리고 헤지펀드 블랙스톤이 있고 쭉 보면은 아메리칸 항공 뭐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중요하게 볼 것들 제가 좀 인터넷 좀 찾아보고 했더니 18일 날은 그냥 넷플릭스 보시면 되고 19일 날 테슬라, 25일 날 마소, 그리고 알파벳, 그 다음에 애플, 메타,
26일 날, 27일 날이 아마존 인텔. 자, 그 다음이 이제 FOMC.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지금 보실 게 지금 이 기간에 없다 보니까 FOMC 사이에 얘네들 보시면 되고, 국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 개별 실적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러시아로 좀 넘어갈게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이제 혼자 싸우질 않죠. 어떻게 보면은 벨라루스가 지금 연합군 결성해가지고 뭐 결성할 러시아군이 지금 도착을 했다고 해요. 지금 방금 뭐 요거 봤을 때는 벨라루스 지금 어디 있느냐를 봤을 때 벨라루스 위치가 좀 애매해요. 이게 정말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그냥 도와주는 그 정도인지 아니면은 정말 참전을 하는지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참전을 한다면은 이거는 좀 전쟁이 길어지고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고 맨날 싸우는 곳들이 여기에요. 여기 요 부분을 따라서 요 정도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4개 주가 있어요. 4개의 주가 지금 달려 있는데 그쪽을 뺏고 뺏기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그리고 심심할 때 그냥 미사일로 키이우까지 날리는 요런 모습인데, 자, 벨라루스가 여기 있어요. 벨라루스가 여기 있다 보니까 지금 요렇게 싸웠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제 좀 싸움이 막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바로 옆에 폴란드, 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되게 많죠. 여기는 되게 알만한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 나토 국가거든요, 이쪽은.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좀 커지는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쟁은 계속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데 휴전을 할까 싶기는 했어요. 근데 그래도 푸틴이 핵은 안 썼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거든요. 푸틴이 바이든이 G20 회담에서 만약에 자기한테 제안을 한다라면은 이거 고려해볼게, 생각해볼게, 이러면서 살짝 한 발을 내밀었는데, 이렇게 살짝 내밀었는데 좀 자기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요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자마자 백악관이, 자, 바이든은 G20회에서 푸틴 만날 계획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마자 하루 뒤에 바로 푸틴은 바이든하고 대화할 필요를 못 느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살짝 또 하나를 주기는 해요. 추가 대규모 공습은 불필요하다. 그 크림 대교를 갖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공격을 하면서 폭격을 했잖아요. 폭파죠. 뭐 트럭에서 터지는 걸로. 자, 그걸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미친 듯이 미사일을 갈겨서 이제 대규모 공습을 했었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은 더 이상은 필요 없다 라고는 하고는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전쟁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지금 강하게 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끝날 수 있으려면은 뭔가 바이든이 좀 이렇게 손을 내민 걸 잡아줘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도 없고 G20에서 만약에 그나마 좀 희망적이었었던 게 G20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기서 좀 만날 수 있다는 게 희망적이긴 해요. 자, 거기서 만날 수 있을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나면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가겠죠. 자, 그리고 이 핵, 러시아의 핵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워낙에 상황이 이쪽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런 리스크가 있다,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 뭐 이미 전술핵을 훈련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핵 아마겟돈 뭐 현실화되나 이런 건 좀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냥 핵 리스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북한 핵 리스크는 거의 저는 이거는 확실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 심야 도발 뭐 이런 거는 되게 많죠. 지금 요즘 항공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NLL 지역에다가 지금 미사일 지금 뭐 거의 1000발 가까이 날렸죠. 거의 1000발 좀 안 되는 것 같던데 800 몇 발인가? 몇 번에 나눠가지고. 자, 그리고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919 위반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원웨이로 가고 있어요. 자, 결국은 요거 911을 깨놓고 되레 큰 소리를 친 북한, 이제 핵실험 명분 쌓기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거는 자기들 생각이죠. 뭐 자기들이 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핵실험을 하기 위한 명분은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계속 자기를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요걸 봤을 때 그러면 언제 이거 핵실험이 나오느냐. 지금 중국 당대회가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22일까지 당대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 딱. 자, 요때까지 끝나요. 근데 바이든 중간선거가 요때가 FMC 그리고 요쯤일 거예요. 요 주가 이제 바이든 중간선거가 있을 텐데 11월 8일인가 요쯤 되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거는. 자, 요쯤 되는데, 자, 그러면 요 2주 안에 핵실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선 시진핑 3년이면 거의 확실시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확실하게 된 다음에 자기들의 뒷배가 돼주는 이제 중국을 믿고서 여기서 핵실험을 날려서 미국을 중간 선거를 힘들게 만든다. 뭐 이 정도 그림 나오죠. 그래서 요때 핵실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지금 장마가 있거나 이런 것도 없고 땅도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지금 핵실험이 딱 좋죠. 거기다가 미사일도 많이 날린 상태에서 마지막 한 방 더 하자. 자, 그래서 핵실험 나오면은 뭐 잠깐 반짝은 할 거예요. 시장이 잠깐 반짝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은 있을 텐데 어차피 북한 이슈로는 대체로 그냥 반짝하는 이슈고 뭐 이런 거 생각해서 움직인다면 빅텍 정도 되겠죠. 오히려 역배로 이제 들어가서 산다면은.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중국 당대 오늘 개막을 했어요. 좀 이거는 저는 이제 좀 3년이면 거의 확실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중국이 3년임까지는 조용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크게 뭐 난리가 나진 않았어요. 미국이 지금 IRA다, 치포 동맹이다, 뭐 반도체 쪽은 삼전하고 이제 SK 쪽에 중국 관련해 가지고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긴 했지만 어차피 1년 유예고 전부 다 계속 중국을 때리는 그런 작업들이죠. 자, 그 상황에서 시진핑 3년임이 되고 한다라면은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이든이 이 말도 했어요. 중국이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다. 승리하겠다. 자, 미국 외교 지침 국가 안보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시진핑 3년임 장기 집권을 앞두고서 그걸 공개를 했는데 기술 군사 분야에서 중국 견제 강화. 근데 그 전에 또 했었던 게 있죠. 배터리 분야, IRA,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첨단 기술 싹 다 중국에 들어보내지 마 이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은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왜? 3년임 끝날 때까지 그렇게 크게 뭔가 일 벌릴 생각이 없어요. 우선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시진핑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쫙 바뀌면서 좀 강경한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바뀌면은 대부분 이제 미국의 좀 강경한 쪽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고서 이제 좀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자, 뭐 인명연수 선언을 앞둔 시진핑, 미국, 대만 갈등 더 커질 때 지금 이제 사실 당대회가 시작한 지 몇 시간 안 됐어요. 지금 오후 2시잖아요. 이게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인가 해가지고 뉴스가 아직 많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로 좀 이따 뉴스는 더 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 중국 당대회에서 뭔 얘기가 나왔는지. 근데 그나마 좀 이런 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나마 마지막에 제가 뉴스 찾을 때 마지막에 하나 붙었어요. 자, 속보로 시진핑이 이제 지금 당대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대만 통일 필히 실현될 것이다. 무력 사용을 포기 약속 안 한다. 그러니까 무력 사용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지? 자, 그래가지고 16일 지금 당대회에서 얘기한 거죠. 대만에 대한 당대회는 지금 굉장히 2천 몇 명이 지금 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는 강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대만한테. 자, 그래서 대만 통일 반드시 실현될 것. 왜냐면은 뭐 너무 자세히 얘기해도 뭐 의미가 없으니까 4연임까지 생각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시진핑이 총 20년.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때문에 힘들 거예요. 자,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2027년에는 27년 전에는 대만을 통일하는 그런 그림을 상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갈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쪽 갈등 커지면은 볼 수 있는 게 미중 관세로 싸우게 되면은 이제 관세 관련해 가지고 콩이나 뭐 대두 뭐 이런 애들 있고 막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그런 쪽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우선은 이런 식으로 터지게 되면은 무조건 움직였었던 거는 히토류 관련주죠. 히토류 쪽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만 통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이거 말고도 더 나올 거예요, 뉴스가.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을 바로 찍긴 찍어야 되니까 우선 찍는데 하나 정도 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추가로 뉴스는 좀 더 당대회 관련해서 뭔 내용 나온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국 당대회 앞두고서 대만 군사 압박 뭐 이거는 계속 있었어요. 군사 압박이 요즘 뉴스가 그렇게 안 붙긴 했는데 조용조용하게 꾸준히 가고는 있어요. 군용기 계속 23대 띄우고 그리고 무인기도 계속 자주 갔었고 대만으로. 자, 이거 뉴스가 오늘 아니에요. 10월 15일이에요. 오늘인가요? 근데 자, 중국 중간선 침범 앞두고서 돌아간다. 뭐 여기도 NLL 같은 곳인가? 그런 것 같아요. 3년이 확정된 시진핑 대만 압력 수위를 갖다가 높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여기 뉴스 저도 좀 이따 더 찾아보긴 할 건데, 자, 요런 게 제일 세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미국이 한 소리 하면은 또 이제 또 시끄러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국으로 좀 와 볼게요. 아, 맞아. 이거 하나 하려고 했었다. 요거 좀 이따 같이 말씀드리고,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율을 이번에 0.5% 정도 올렸죠. 0.5% 정도 인상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그렇게 내려오진 않았어요. 어떻게든 버티는 모습이에요. 왜냐면은 달러 인덱스가 지금 113이 넘은 걸로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지금 환율도 많이 높아요. 생각보다. 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40원인가? 네, 많이 올랐죠. 지금 다시 또 고점을 갖다가 때리고 있어서 사실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더 위로 열어둘 가능성이 있어요. 영국이 지금 영국 파운드가 더 무너지면은 요건 더 올라갈 거예요. 자, 영국 파운드가 어차피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니까 우리나라는 환율을 볼 때 또 달러 인덱스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 부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환율을 좀 내릴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통화 스와프냐 아니면 금리 인상이냐. 요거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창용 그 하는 총재가 지금 미국에 있는 걸로 아는데, 자, 강달러 역파급 우려할 건 뭐 있는데, 그래도 통화 스와프는 망변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거를 못 가져오는 건지 안 가져오진 않을 것 같아요. 가져오고 싶은데 못 가져오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좀 창피하니까 이거 못 가져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돌려 말한 게 아닐까, 그런 부분들은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거 가능성이 지금 낮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 더 올릴 가능성밖에 없고, 자, 미국 따라서 이제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는데 미국 75bp 올린다고 하면은 한국은 다음번 11월에도 50bp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9월 물가 쇼크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2연속 빅스텝 밟나. 네, 빅스텝 밟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한국의 그 물가 인상은 되게 양호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5에서 6% 정도 계속 가지 않을까는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0.5 정도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2월에 없죠. 이쪽 그 금통위가 지금 12월은 또 없다 보니까 그때 또 이제 미국이 있죠. 미국이 또 한 번 또 올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은 0.5 정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또 기대할 수 있는 거, 증한펀드죠. 결국은 증한펀드밖에 없어요. 이거 뭐야? 내일 출격? 2020년이네요. 네. 이 날짜로 해가지고 그때 증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네, 한번 시간 될 때 봐볼게요. 이거는 따로. 자, 이거 말고 증한펀드. 자, 이달 재가동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증한펀드 이달 재가동한다. 뭐 체한펀드도 추가 조달 검토한다. 뭐 대충 1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5조가 이제 기관들 것 같은데 10조 정도 규모. 이달 중순에 재약정 체결 마무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순에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이 진짜 빨리 들어와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들어와 봤자, 들어오면은 빨리 들어와 봐야 10월 말 아닐까요? 대충. 네, 중순이면은 거의 이번 주 가까이 되는데 이번 주는 들어올 가능성 없어 보여요. 그러면은 뭐 체결했다, 뭐 언제부터 가동하겠다, 뭐 박수 치고 악수하고 뭐 사진 찍고 하면은 뭐 진짜 빨라봐야 다음 주고, 좀 늦으면은 거의 11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최대 규모 20조 원 규모의 채권 안정 시장도 추가 발행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 쭉 해서 아직도 뭐 막바지 실무, 약정 절차, 뭐 중순에 자금 투입될 완료가 전망이다. 지금 뭐 이거 한지 오래됐잖아요. 얘기 나온지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수상 지금 들어오실 분들이 아니에요. 저분들은 지금 2200포인트에서 저 돈이 들어온다? 보기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2000 찍었을 때에서 2100 정도, 요때 들어올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요 구간, 자, 요 구간 들어왔을 때 그때 저가에 들어와서 저가에 살려고, 그냥 뭐 안정이 되긴 하죠. 어쨌든 간에 저 정도 돈이 들어온다는 건 참 안정되기는 해요. 근데 뭐 저것도 수익은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냥 뭐 들이부어서 없애겠다는 그런 돈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들어와서 이걸 끌어올려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봐도 시기를 갖다가 최대한 저렇게 딜레이 하면서 무너지면은 한번 무너질 때 요때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정도. 그래서 요 정도에서는 저는 2000포인트면은 진짜 지지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는 봐요. 이때부터는 정부에서도 움직이는 방향들이 좀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솔직히 환율도 요 정도 되면은 솔직히 이제 다 올라온 거 아닌가.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진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예전에 120이 거의 고점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113이에요. 자, 어느 정도 좀만 더 미증시가 좀 더 무너지면은 거의 요 부분에 다가서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바닥이 와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세계 시장들이 그렇게 아직은 썩 좋지는 않다. 지금 뉴스들 말씀드린 만큼. 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얘기도 있죠. 카카오 쪽도 워낙에 시총이 크다 보니까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전 계열사들 시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월요일 날 또 안 그래도 미증시가 안 좋았죠. 안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30을 갖다가 깬다라고 하면은 사실 또 하방이 또 열리는 거거든요. 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당장에 뭔가 돌려줄 만한 호재성이 없어요. 지금 당장 돌려줄 만한 뭔가 나오려면은 그나마 넷플릭스 이런 실적들이 좀 좋아야 되는데 과연 넷플릭스가 좋을까? 그럼 넷플릭스가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자, 금요일 하방 맞고 자, 18일날 좀 이렇게 살려주는 척 하다가 19일날 이제 넷플릭스 결과 나왔을 때 18일 나오니까 한국은 19일이겠죠. 자, 똑같이 또 그런 약간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도 솔직히 좀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근데 뭐 테슬라 이런 애가 좀 돌려주면 좀 돌아갈 수 있겠죠. 자, 근데 테슬라도 안 좋으면 진짜 그거는 최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번 주는 진짜 예측하기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지만 자, 요 실적들을 예측할 수 있으면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에 대해서. 자, 넷플릭스 테슬라는 매번 실적이 나올 때마다 미국 증시의 방향을 움직이던 그런 실적이었거든요. 자, 얘네들이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솔직히 이건 저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요거에 따라서 또 내려갔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쉽지만 단기 반등이라고 했다는 것이 딱 하루짜리 고작 고가로 봤을 때 2.67% 2220포인트 정도. 제가 본 거는 2250까지는 그래도 좀 보내줄 줄 알았는데 사실. 그래서 블로그 적을 때도 여기가 1차 반등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뭐 터무니없었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는 요 부분들이 이제 확실한 저항이 될 거예요. 뭐 무슨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대충 2250에서 2300선이 이제 저항 구간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 하지만 어느 정도 한번 좀 내려준다라면 61선까지 움직이는 그림은 한 번 정도는 나올 거예요 분명히. 자, 하락할 때를 보더라도 자, 61선을 이런 식으로 계속 건드리면서 내려오거든요. 자, 근데 61선과의 지금 이격도가 지금 많이 커진 상태예요.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밀린다, 이격도가 너무 커져요. 결국은 61선까지 다시 따라가는 모습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시장이 완전히 돌아서려면은 결국은 침체로 가야 되고, 침체로 간다고 시장이 완전히 올라간다? 그건 또 아니에요. 침체로 가야지 금리 인상이 좀 더 이상 없고, 그게 끝나야 끝나는 상태로 또 한 6개월 막 이렇게 지나면은 웬만한 시장이 좀 괜찮아지고 그 침체를 벗어나면서 좀 상승하는 구간이 이제 슬슬 나오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아무리 빨라도 뭐 갑자기 러시아 끝나거나 뭐 뭔가 세계적인 지표가 확 바뀌지 않는다면은 정말 빨라도 내년 한 여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봄부터 조금씩 반응이 온다라는 분들도 있긴 한데 좀 이르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 박스권이 요 아니면 차라리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거의 마무리 됐으면은 제가 2000에서 2200포인트 사이에서 그냥 박스권 요 정도 그냥 그려주고, 솔직히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진짜 많이 내려온다 해도 여기서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지금 당장에 뭔가 호재가 될 만한 건 없었어요. 지난주도 그렇게 많은 뉴스들이 있었죠. 그렇게 많은 지표들도 있었고 뉴스들도 있었는데, 자, 근데 뭐 특별한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었네요. 자, 고용보고서 안 좋게 나왔었죠. 국장 휴장했었고 FOMC 회의록 역시나 매파적으로 나왔었죠. 옵션 만기일날 요동치면서 난리쳤었죠. 자, 그리고 9월 CPI 나왔는데 8.2% 나오면서 또 나락을 갔어야 되는데 이게 안 갔었던 게 좀 독특했어요. 요건 조금 독특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반대되는 좀 방향으로 좀 가긴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영국 국채 매입 종료 이제 14일 종료가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봐야 돼요. 이 국채 매입으로 인해서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요거 되게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은 뭐 환율도 중요하지만 사실 영국 국채를 보시는 게 나아요. 월요일은 그냥 이거 만약에 여기서 문제 터지면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어서 자,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왜 이렇게 그러고 3분기 실적 계속 말씀드리죠. 미국이랑 이쪽 좋은데, 그리고 러시아 핵, 북한 핵, 그리고 에너지 상승 뭐 이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안 좋았었던 내용인데 어쨌든 요건 다 해소가 됐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안 좋을 만한 데이터들이 나올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바닥에서 이제 좀 옆으로 좀 기는 모습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만 좋으면 돼요. 넷플릭스, 테슬라, 뭐 그리고 마소, 애플, 메타, 뭐 아마존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걔네들만 실적 좋게 잘 나와준다면 시장 다시 반등 나올 거예요. 그 2분기 때도 반등 나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나스닥이. 보자. 자, 나스닥 여기 요때 요렇게 나왔을 때 있죠. 요때가 FMC가 없었어요. 이때도 FMC가 없으면서 뭐 나올 지표가 없다 보니까 기업 실적이 좀 괜찮게 좀 나왔다 막 이런 내용들, 기업 실적이 안 좋았다 한번 빠지고 기업 실적 좋았다 오르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요런 그림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요 구간에서. 자, 하지만 어쨌든 하락추이는 하락추이예요. 그래서 요 정도 구간은 어느 정도 좀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반대인 거는 이때 실적이 좋았는데 만약에 이때 실적이 안 좋다 그럼 아래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만큼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꾸준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 좀 보셔야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뭐 추가로 더 드릴 건 없고 제가 뭐 영국 관련해 가지고 뭐 블로그는 좀 더 올릴까는 싶어요. 그쪽이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로 좀 소통하는 쪽으로 할게요. 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